오늘 중국 본토와 홍콩 증시는 오랜 침묵을 깨고 동반 상승하며 시장의 안도감을 선사했습니다. 특히 7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오던 홍콩 증시가 강하게 반등하고 본토 상해 종합지수 역시 중요한 심리적 저항선인 3,900선을 재탈환하면서 투자 심리가 크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반등의 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단순히 하락에 대한 기술적 반등을 넘어 시장을 움직이는 거시적 변수들의 미묘한 변화와 두 시장이 가진 각각의 구조적 특성 그리고 향후 시장의 방향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복잡한 계산이 얽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상승은 외부 환경의 훈풍과 내부 정책의 기대감이 절묘하게 맞물린 결과물이지만 본토 시장의 거래량 감소라는 특이점은 이 반등의 지속성에 대한 의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가장 먼저 두 시장의 투자 심리를 동시에 끌어올린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가 변화할 것이라는 강력한 신호였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조만간 양적 긴축을 종료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10월 FOMC 회의에서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것은 글로벌 금융시장 전체에 강력한 유동성 공급 기대감을 불어넣었습니다. 이 소식은 특히 홍콩 증시에 직접적인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홍콩은 통화 가치를 미국 달러에 고정하는 페그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홍콩의 기준금리는 미국 금리를 따라 움직입니다. 따라서 미국의 금리 인하 및 긴축 종료는 홍콩 시장의 자금 조달 비용을 직접적으로 낮추고 글로벌 유동성이 홍콩으로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는 지난 7일간의 하락으로 극도로 위축되었던 투자 심리를 한 번에 되돌리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본토도 역시 미국의 금리 인하는 달러 약세를 유도하여 위안화의 평가 절상 압력을 낮추고 이는 중국으로부터의 자본 유출 우려를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개선되면 중국 증시로 유입되는 외국인 자금, 즉 북향 자금의 순매수 전환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본토 시장에도 명백한 호재로 인식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양대 시장에 공통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 의지가 다시 한번 명확하게 확인되었다는 점입니다. 고위층에서 역주기 조절을 강화하고 내수 확대를 통해 국내 대순환을 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놓은 것은 시장에 강력한 정책적 안전판을 제공했습니다. 역주기 조절이란 경기가 둔화될 때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경기를 부양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앞으로 재정 및 통화 정책을 포함한 다양한 부양책이 나올 것임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기대감은 특히 내수 소비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업종에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홍콩 증시에서는 곧 다가올 중국 최대의 쇼핑 행사인 쌍11에 대한 기대감과 맞물려 알리바바와 같은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뷰티, 패션 등 신소비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본토 증시에서도 미용, 소매, 식음료 등 소비재 섹터가 전반적인 상승을 주도하며 정책 수혜에 대한 기대감을 고스란히 반영했습니다. 또한 관영 매체인 구시 잡지에서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시장의 기대를 안정시켜야 한다는 논평을 실은 것 역시 의미심장합니다. 이는 과거 예측 불가능한 규제 정책으로 시장의 신뢰를 잃었던 경험을 반복하지 않고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토 A주 시장의 흐름을 좀 더 깊이 있게 분석해보면 마냥 낙관적이지만은 않은 신호들이 포착됩니다. 지수상으로는 뚜렷한 반등에 성공했지만 양대 시장의 거래 대금이 이전 거래일에 비해 5천억 위안 이상 급감했다는 점은 이 반등의 질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통상적으로 강력한 상승장은 풍부한 거래량을 동반하며 시장 참여자들의 폭넓은 동의를 얻는 반면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나타나는 상승은 매도 세력이 약해진 틈을 타 나타나는 기술적 반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아직 대다수의 기관 투자자들이나 신중한 투자자들이 추격 매수에 나서기보다는 이번 반등의 진위 여부를 조금 더 지켜보자는 관망 심리가 팽배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주가는 올랐지만 시장 전체의 에너지가 강하게 분출되지는 않은 다소 미지근한 반등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반등세가 이어지기 위해서는 향후 거래량이 다시 증가하며 상승 동력을 확인시켜주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본토 시장의 신중한 분위기 속에서 중국인민은행의 유동성 공급은 시장의 하단을 단단하게 지지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6천억 위안 규모의 대규모 역내포 운영을 통해 단기 유동성을 공급한 것은 외부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도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유지하겠다는 중앙은행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시장 전문가들이 4분기 중에 추가적인 지급 준비율 인하 가능성을 높게 점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더불어 9월 소비자물 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0.3% 하락하며 여전히 디플레이션 압력이 존재함을 시사한 것은 역설적으로 정부의 정책적 운신폭을 넓혀주는 요인이 됩니다. 물가 상승에 대한 걱정이 없기 때문에 인민은행은 금리 인하를 포함한 더욱 과감한 통화 완화 정책을 부담 없이 펼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는 기업들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증시에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본토 증시 내부의 업종별 동향은 시장의 관심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제약, 특히 혁신 신약 관련 기업들이 강하게 반등한 것은 단순히 시장이 불확실할 때 찾는 방어주로서의 성격을 넘어 중국이 바이오 기술 분야에서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시장의 믿음을 반영합니다. 로봇 섹터의 급등은 사마지공이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에 부품을 공급할 것이라는 루머가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신카이라의 자회사의 국산 EDA 소프트웨어 발표 소식은 반도체 산업의 자립이라는 국가적 목표와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테마입니다. EDA는 반도체 설계의 기반이 되는 핵심 소프트웨어로 그동안 해외 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이었습니다. 국산 EDA의 등장은 비록 초기 단계일지라도 중국이 기술 패권 경쟁에서 가장 아픈 고리를 끊어내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 지원을 받는 테마로서 장기적인 투자 매력을 가집니다. 본토 증권사들의 전망은 단기적 관점에서는 의견이 갈리지만 중장기적 방향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화태증권은 미중 관세 문제와 같은 외부 불확실성과 3,900선이라는 기술적 저항 수준을 고려할 때 시장이 당분간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박스권 장세를 통해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신중하게 전망했습니다. 반면 절상증권은 시장의 주도권이 기존의 기술주에서 저평가된 대형 금융주, 부동산이나 인프라와 같은 경기 순환주, 그리고 안정적인 배당을 제공하는 국유기업 등으로 넘어가는 스타일 로테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이는 시장이 성장주에 대한 높은 밸류에이션 부담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가치주로 눈을 돌릴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동방증권은 이러한 단기적인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장기 성장 동력인 대형 기술주와 기술 자립 테마의 핵심적인 지위는 변하지 않을 것이며 조정 시에는 오히려 비중을 확대할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종합해보면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숨고르기를 하거나 주도 업종이 바뀔 수 있지만 중국 정부의 부양 의지와 구조적인 성장 스토리를 믿고 장기적인 상승 추세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이 증권가 분석의 공통된 결론입니다. 한편 홍콩 증시는 본토보다 훨씬 더 역동적이고 강렬한 반등을 보여주었습니다. 7거래일 연속 하락에 따른 과매도 인식과 저가 매수세가 대기하던 상황에서 미 연준의 정책 전환 기대감이라는 강력한 외부 호재가 유입되자 응축되었던 매수 에너지가 폭발적으로 분출되었습니다. 특히 항생테크 지수가 시장의 상승을 주도한 것은 홍콩 시장의 성격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알리바바, 텐센트와 같은 홍콩 상장 대형 기술주들은 글로벌 유동성 환경과 미중 관계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종목들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홍콩 기술주를 둘러싼 시장의 평가 논리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태군 안증권의 분석처럼 과거 시장은 이들 기업의 가입자 수 증가세나 광고 수익과 같은 전통적인 지표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장의 핵심 서사는 AI 기술을 통한 새로운 성장 곡선 창출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알리바바가 로봇 및 구체화 AI 개발팀을 신설하고 텐센트의 AI 이미지 생성 모델이 글로벌 블라인드 테스트에서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 등은 이러한 변화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증거입니다. AI가 이들 거대 플랫폼 기업들이 가진 방대한 데이터와 자본을 활용하여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고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를 재평가하게 만들 것이라는 기대감이 주가의 강력한 상승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홍콩 시장에서 나타난 또 다른 흥미로운 현상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와 글로벌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동시에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항공주가 강세를 보인 것은 중국 국경절 연휴 기간 동안 확인된 견고한 여행 수요가 항공사들의 3분기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이는 중국의 내수 소비, 특히 서비스 분야의 회복세가 뚜렷하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됩니다. 반면 금 관련 주식들이 동반 상승한 것은 현물금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배경에는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도 있지만 동시에 트럼프의 무역 관련 발언 등으로 다시 고조된 지정학적 리스크와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안전 자산인 금에 대한 수요를 자극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홍콩 시장은 중국 내수 회복이라는 긍정적인 내러티브와 글로벌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이라는 부정적인 내러티브가 공존하며 투자자들이 한편으로는 성장에 베팅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위험에 대비하는 복합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홍콩 시장에 대한 증권사들의 전망 역시 이러한 복합적인 시각을 반영합니다. 동호증권은 미중 관세 문제가 다시 부상하면서 단기적인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으며 특히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던 AI 관련 기술주들이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유동성 완화 추세와 거스를 수 없는 AI 산업의 성장 흐름, 그리고 내년으로 예상되는 기업 이익 개선 등을 고려할 때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했습니다. 중국은하증권은 미중 무역 마찰이 단기적으로는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겠지만 중국 정부의 안정 성장 정책과 중장기 자금의 증시 유입 노력이 이를 상쇄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투자 전략으로는 불확실성에 대비한 기금 속 자산과 장기 성장성이 확실한 AI 산업체인, 그리고 향후 중국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집중될 15차 5개년 계획 관련 분야에 주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의 시장은 중국과 홍콩 증시가 깊은 하락 국면에서 벗어나 반등의 실마리를 찾았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 동력은 미국 통화정책의 전환 가능성이라는 외부 요인과 중국 정부의 강력한 부양 의지라는 내부 요인의 성공적인 결합이었습니다. 하지만 본토 A주 시장의 거래량 없는 반등은 아직 시장 참여자들의 전적인 신뢰를 얻지 못했음을 보여주며 향후 정책 효과가 실물 경제 지표로 확인되는 과정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반면 홍콩 증시는 글로벌 유동성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며 특히 AI라는 성장 스토리를 통해 억눌렸던 기술주들의 가치 재평가가 본격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앞으로 두 시장은 미중 관계라는 거대한 지정학적 변수 아래에서 중국 내부의 경기 회복 속도와 강도를 확인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단기적인 변동성은 피할 수 없겠지만 정책적 하방 경직성이 확보된 가운데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찾아가려는 시장의 노력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